안녕하세요. 현대바둑 80년 명국선 오늘 진행을 맡은 최유진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박정상 구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마 7단의 고수이자 이 방송 진행자로 바둑TV 애청자라면 누구나 반가워할 입담가이시죠. 임동균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동균입니다. 네, 자, 오늘도 흥미로운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현대바둑 80년 명국선, 오늘은 그 6번째 승부인데요. 과연 오늘의 명승부는 어떤 대국일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현대바둑 80년 명국선 10개의 대국을 선정해봤습니다. 네, 6번째 시간은 1997년에 있었던 제5회 진로배 11국 마샤오춘 구단과 서봉수 구단의 대결입니다. 네, 현대바둑 80년 명국선 6번째 명승부는 1996년에 시작해서 97년에 막을 내렸던 제5회 진로배 본선 11국입니다. 원장님, 먼저 이 대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SBS가 91년에 개국 기념으로 연승 최강전을 시작한 대회가 있었어요. 그 대회를 92년에 진로 회사가 스폰서를 하면서 진로배가 탄생을 했습니다. 각국에서 5명씩 출전을 해서요. 한국, 중국, 일본 모두 15명의 선수가 출전하게 되고요. 각국에 한 명씩 먼저 대국을 해서 이긴 자가 다른 나라에 또 한 명과 대국을 하게 됩니다. 그 이긴 선수는 계속 바둑을 두게 되고요. 마지막까지 남은 선수가 이긴 팀, 그 팀이 우승을 하게 되고요. 그 우승팀이 결정되는 순간에 이제 그 대회는 끝나게 되죠. 네, 박정상 구단 이 진로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실까요? 한중일이 이렇게 연승 대항전으로 대국을 처음 치렀던 것은 앞서 임동균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SBS 연승 바둑 최강전 그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고요. 그리고 진로배도 5번의 대회가 펼쳐지는 동안 한국팀이 계속해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데 항상 그 한국팀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당시 4천왕이라고 할 수 있는 조은현, 서봉수, 유창혁, 이창호, 고정의 플러스 1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한국팀이 꾸려지다가 네. 4회 대회에서는 서봉수 구단이 빠지게 됩니다. 네. 그때는 이제 최규병 구단과 양재우 구단이 한국팀의 대표였고요. 절치부심한 서봉수 구단이 5회 진로배에 다시 한국팀의 대표 선수로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 네. 여기서부터 전설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다시 선수로 선발이 되기까지 절치부심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서봉수 구단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승부는 좀 어떻게 이어졌었을까요? 네, 서봉수 구단이 나오기 김영훈 구단이 그 중국의 유비빈 구단한테 첫 판을 졌어요. 네. 유비빈 구단이 일본의 아와지 슈조 구단을 또 이기고 셋째 판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서봉수 구단이 3국에 상속하게 됩니다. 네, 3국의 첫 등장을 한 셈인데 그때부터 이제 연승이 쭉 이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한국팀의 김영환 선수가 탈락하긴 했지만 서봉수 구단이 김영환 선수와 대국할 리는 없잖아요. 팀전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외국 기사 중에서는 지금 아와지 슈조 구단, 일본 기사 한 명만 탈락한 상황에서 서봉수 구단이 한국팀의 2번째 주자로 출전을 해서 이제 위빈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는 것을 시작으로 연승 질주가 이어지고요. 근데 그 중간중간 과정이 쉽진 않았습니다. 네. 총 반집승이 3번이나 있을 정도였고 우와. 특히나 그 일본의 히코사카 구단에게 이겼을 때는 정말 이길 수 없는 바둑을 역전승을 거두면서 기세도 탔고 승운도 따르면서 전설이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네, 먼저 4연승을 한 후에 이제 한 달 후에 다시 대회가 속개가 됐는데 한 달 후에도 이 서봉수 구단의 기세는 계속 이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선수 2명을 또 물리쳤고요. 일본 선수도 1명, 3연승을 더하면서 모두 7연승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중국의 주장 마쇼 청구단, 일본의 주장 요다 노리모토 구단 두 명만 남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우승은 한국이 차지하는 건 틀림없는데 이러다가 남아 있는 조은영 구단, 유창혁 구단, 이창호 구단은 돌도 만져보지 못하고 끝나는 게 아니냐 그런 농담이 나올 정도로 네. 너무 일방적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네, 물론 이 마지막 우승을 결정지은 대국도 힘들었지만 그 전에 요다노리모토 구단과의 10국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네. 그 대국이 초반에 서봉주 네. 구단이 좀 대세를 그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대실패로 시작을 해서 지금 방식으로 인공지능으로 찍어보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흑번인데 한 반면 승부 정도로 바둑이 짜여요. 그 뒤로도 계속 끌려가다가 정말 후반에 다 가서야 역전에 성공했고 막판에 간신히 반집을 남기는 정말 힘겨운 승리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서봉수 구단이 정말 그야말로 올킬을 하면서 연승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 9연승이라는 기록은 앞으로도 정말 쉽게 깨지지 않을 기록일 것 같은데요. 연승대항전은 우승 상금도 우승 상금이지만 또 연승 상금도 무시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팀 우승 상금은 20만 불이 정해져 있고요. 네. 3연승 할 때마다 1만 불이 이제 추가 지급되는데 네. 거기 1승을 더하면은 1만 불 더, 2만 불, 3만 불, 4만 불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팀 우승 상금보다 많은 돈을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점이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 연승 상금이 딱 3연승을 하니까 1만 불, 4연승 하면 거기서 1만 불 추가, 또 1승 할 때마다 계속 추가되는 방식이었는데 네. 이 주위 프로기사들의 어떤 부러움을 많이 샀다고 해요. 그래서 네. 당시에 그 월간 바둑 기사를 보면 사실 검토실에 있던 백성호 구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명희는 매일매일 국내 타이틀 하나씩 수집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 판 이길 때마다 10,000불씩 계속 이 통장에 꽂히는 네. 굉장히 주위 기사들로부터 부러움을 받고 바둑 팬들의 열광을 받았던 대회가 5회 진로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전설적인 기록을 써 내려갔던 진로배였는데요. 과연 최종국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바둑을 함께 살펴보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서봉수 구단의 흑번이었고 한국이 주최한 대회였기 때문에 덤은 5집 반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한국 선수들은 흑번을 좀 선호하던 시절이었고요. 네. 서봉주 구단도 마지막 대국에서 흑을 잡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분 좋게 출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원장님, 네. 예전에 그 5집 반이던 시절 혹은 그 전에 4집 반이던 시절도 이제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네. 그 당시는 그 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좀 많이 있었나요? 네, 넉지반 덤일 때는 흑으로 아주 튼튼한 바둑을 뒀어요. 그 소목으로 한길구 치는 135 포석 그 포진을 많이 쓰다가 5집 반으로 넘어가면서요. 약간 바뀌었어요. 네. 한 집의 덤이 소목에 있던 한 점을 화점으로 옮기는 그런 진행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6집 반이 되니까 또 포석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포석이 바뀔 때 그때 5집 반이면은 이 포석을 가장 많이 썼다 하는 거를 이번에 또 서봉수 구단이 두었던 것 같아요. 네. 90년대 바둑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돌이켜 보니까 예전에 조은현 구단과 이창호 구단이 뭐 한국류라고 해서 한국의 그 포석을 세계적으로 유행시킬 때 보면 서로 그냥 화점으로 두고 나서 걸치고 협공하고 이런 바둑이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서봉수 구단은 이제 첫 수는 화점으로 두었고요. 이쪽으로.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두고요. 네, 두고 이제 여기 소목을 네, 두면서 소목. 네, 서로가 이제 화점 소목을 두는 포석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치고 갈라쳤고요. 네, 이 포석이 5집 반 덤일 때 가장 많이 두었던 네. 포진이 아닌가 네. 그런 기억이 나요. 네, 정말 대유행을 했던 포석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유창혁 구단과 요다노리모토 구단의 응시배 결승을 했을 때도 여기 형태는 네. 딱 1, 3, 5, 6이 똑같거든요. 네. 그 정도로 당시 아주 대세를 이뤘던 그런 포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즘 관점이라면 이 날일자 구침도 많이 사용이 안 되고 네. 이렇게 갈라치는 수도 많이 사용이 안 돼서 네. 네, 요즘에 어린 친구들이 볼 때는 저게 왜 유행이었지 할 만한 네. 그런 AI 시대에는 조금 외면받는 포석입니다. 네. 네, 높게 걸칠 때 붙이는 거는 요즘도 많이 사용이 똑같죠. 되는 네. 그런 포석입니다. 오히려 중간중간에 이 걸침에 대해서
예전엔 이정석도 정말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장시 정석이라고 하는 이런 수법도 2000년대 네. 아주 네. 많이 쓰였던 정석이고 한데 지금은 거의 붙이는 수로 통일된 것 같고요. 네. 조금 어렵게 둔다 하는 선수들이 이제 이걸 두고 이렇게 네. 끝낸다거나 네. 좀 이런 정석을 사용을 하고 한 80% 이상은 네. 붙이는 수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차이점이 있다면 예전에는 끝까지 마무리를 했다면 최근에는 또 마무리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그게 이제 호구 쳤을 때 경우가 많이 그런데요. 네. 이었을 때는 붙이고 젖히는 게 통렬해서 네. 한 칸 뛰는 경우가 많고요. 네. 호구 쳤을 때는 붙이고 젖히는 건 아까보다는 덜 통렬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 호구 모양이 있는 것보다는 조금 느슨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형태에서는 백이 다른 곳으로 손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형태에서 또 여기 걸치는 수가 재밌는데 이게 또 예전에 한동안 유행하던 포석 아닙니까? 네, 옛날에 저도 많이 뒀던 수인데요. 네. 옛날에 거의 이렇게 뒀던 것 같아요. 네. 네. 처음에 저수가 등장할 때 보면 네. 이제 실제 여기 한 칸을 띄고 이렇게 뒀을 때와 비교해 보면 네. 이거 걸쳐놓은 게 이제 이거 다가서는 게 싫어서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이거 다가서면 여기 들어가는 게 있어서 네. 이거를 한 칸을 띄어야 되는데 백돌이 여기에 있으면 한 네. 발 멀리 있기 때문에 여기서 흙이 안 받더라도 싸울 만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가설 때 이렇게 한 칸 뛸 바에 먼저 걸쳐서 네. 여기 다가서는 자리를 애매하게 만들자라는 네. 게 그 당시 이 포석이 유행했던 이유로 기억합니다. 왠지 꼭 전개하기 전에 먼저 걸쳐야 될 것 같은 그런 수순이었는데요. 네, 한국에서 특히나 이 포석이 많이 사용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서봉수 구단뿐만이 아니라 조은현 구단도 애용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기까지도 거의 짜여진 틀같이 그렇게 많이 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협공하는 거라던가 뭐 붙이는 수보다는 이렇게 두는 수를 많이 사용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3-3 침투를 보호하면서 좀 차분하게 두는 게 그 당시 트렌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마샤오춘 구단이 실리파 아닌가요? 엄청나게 실립하죠. 네. 실리를 좋아해서 두는 건 아니고 당시에 이렇게 많이 뒀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근데 또 재미있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네. 서봉수 구단이 8연승을 하고 나서 네. 이제 기자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마샤오춘 구단과의 대국만이 남았는데 마샤오춘 구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서봉수 구단이 단호하게 인터뷰를 해요. 마샤오춘 구단은 강한 바둑이 아니다. 오. 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네.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실리를 너무 파고드는 바둑인데 네. 그런 바둑은 강한 바둑이 아니다. 어. 그러면서 가만히 있던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을 소환합니다. 네. 그래서 고바야시 고이치나 마샤오춘은 강한 바둑이 아니다. 아. 실리파를 별로 안 좋아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서봉수 구단도 실리파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신감을 갖기 위한 어떤 네. 본인의 암시인지 네. 실제 속마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실리파 서봉수 구단이 실리파는 강한 바둑이 아니다라고 인터뷰한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네. 본인이 강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겠죠. 네. 이 두 칸, 세 칸은 안 되나요? 두 칸을 갔습니다. 네, 세 칸이 충분히 좋은 수일 것 같고요. 아마 요즘 기사들이 둔다면 이 수는 안 둘 것 같아요. 네. 둔다면 이렇게 뒀을 겁니다. 네. 네, 요즘 둔다면 이제 걸치는 수가 대세인데 네. 아무래도 요즘의 포석과 과거의 포석을 비교하면 최근의 포석이 좀 더 타이트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때 당시 수법을 보면 이 한 칸도 그렇고 이 두 네. 칸도 그렇고 좀 초반에 느긋하게 짜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백이 밀어갔는데 이렇게 가는 수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 수가 오히려 더 일감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보통 이제 바둑에서 상대가 좋은 자리면 본인도 좋은 자리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런 형태에서 흙은 여기보다는 일단 먼저 이쪽을 이제 지키는 게 더 먼저 떠오르는 발상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날일자가 좋은 수법일 것 같고요. 네.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마샤오춘 구단이 여기를 두면 이거를 그냥 미는 게 아니라 이런 데 하나 어깨 짚고 아, 네. 받아주면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밀어서 아, 여기 이제 찌르고 단수 약점을 노렸을 때 네. 거의 100이 이제 이어야 아, 될 네, 것 같은데요. 네. 네. 이 형태가 좀 눌렸다고 봐서 싫지 않았을까? 아. 뭐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는 여기 미는 수보다는 네. 뭐 여기를 날일자 두는 게 방금처럼 뭐 둘 수도 있고 밀어서 반발할 수도 있고 네. 혹은 좀 치열하게 두면 이 장면에서 붙여갈 수도 있고 이런 수법 등이 실전보다는 조금 나았던 것 같습니다. 네. 더 일감에 가깝고요. 네.
여기서 늘었죠. 네. 여기서 이걸 미는 게 저는 그 서봉수 구단 특유의 바둑인 것 같아요. 네. 저 같으면 그냥 이렇게 두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네. 이건 좀 약한 수인가요? 아니요, 충분히 좋은 자리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서봉수 구단의 바둑은 네. 그 당시에 별명이 이제 순국산 된장 바둑이라고 해서 네. 일본 유학파가 많았던 그 70년대 정상권에는 대부분 일본 유학파 출신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일본의 길이를 따르는 바둑이 아니라 네. 그냥 스스로 실전을 통해 단련한 그런 실전형 그래서 뭐 야전사령관이라는 네. 별명도 있고요. 그런 어떤 바둑이 저는 이수에 녹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길이상은 뒤에서 밀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먼저 앞서 나가거나 대전머리를 두들겨야지 뒤에서 밀어서 이렇게 늘게 해주는 거는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는데도 네. 이렇게 밀어간 것 저는 서봉수 구단 특유의 실전적인 바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첫 번째 이유는 이수가 가깝게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여기 있거나 여기 있다면 이수는 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두고 차라리 나중에 뒷맛을 노리는 게 나아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걸 밀어서 늘게 해줘도 아깝지 않다. 너무 가깝기 중복이다 때문에.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이론으로 뒀던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렇게 둬서 나중에 백에게 이곳 침투를 남겨두는 것보다 하나 더 밀면 그래도 흙이 좀 더 확정가에 가깝다라는 생각 네. 두 가지 이유로 네. 실전 여기 미는 수를 선택한 것 같은데 정말 서봉수 구단 특유의 네. 수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양에 구애받지 않는 네. 실전적인 수였고요. 여기를 들어갔습니다. 네. 그 전에 여기 하나 먼저 안 이제- 물어봤군요. 네. 물어봤습니다. 이 수는 이제 3-3을 들어가는 것과 네. 이제 변으로 벌리는 수 양쪽을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뭐 받아준다면 쉽게 선수 또 교환하고 하고 네. 그냥 돌려서. 톡하는 거겠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바깥쪽 나오는 수, 날일자 등이 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제 백이 모양을 잘 잡아가고 이번엔 반대로 흙에 여기 밀어간 수가 좀 중복 느낌이 나서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마샤오춘 구단의 의도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안쪽으로 받아주지 않았고요. 네, 이걸 붙여서 이때 여기를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간 수는 이쪽 부근 같은 경우에는 백이 여기를 젖히는 거라던가 혹은 뭐 날일자 등이 이제 느는 걸 봐서 네. 거의 선수성이기 때문에 근데 또 이걸 미리 결정 지어 놓으면 네. 흙이 이 부근에서 받고 여기를 챙길 수가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흙이 이쪽을 받으면 나중에 귀의 뒷맛을 노리고 네. 또 이쪽으로 붙이면 이 부분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약간 그 전략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자주 볼 수 있는 형태였는데 여기 들여다본 수도 언뜻 보면 속수 같지만 예전에 이런 형태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선수로 알고 뒀는데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받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장면에서 특히 이 바둑은 초반에 흙이 좀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네. 몇 번 백이 반발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다면 지금도 그 중에 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쪽을 젖힌다거나 네. 뭐 먼저 이런 데를 젖힌다거나 네. 그런 여러 가지 반발 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수의 뜻은 백이 이렇게 치받고 네. 아, 넘는 수. 네, 넘는 수를 뒀을 때 나중에는 이쪽을 잇고 네. 미리 두어놨다면 이쪽을 잇게 만들어서 아, 이 부분의 뒷맛을 좀 나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네. 가져옵니다. 그러세요. 실전에서는 받아두었는데요. 받았습니다. 네, 실전은 네. 거기를 받았고 이렇게 젖혀가요. 이 바둑이 초반에 네. 흙의 성공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네.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백의 어떤 판단 미스 그리고 그것을 응징하는 서봉수 구단의 수법 네. 그게 딱 이 장면입니다. 여기서 젖혔는데요. 네, 지금 그곳을 젖혔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를 이제 받아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분명히 안 받는다면 뭐 이런 데가 좋아요. 네. 받아준다면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이제 이 선을 젖혀가고요. 젖히나요? 네. 네. 그다음에 또 밀고 끊고 네. 이렇게 됐을 때 이 형태와 비교해 보면 지금은 끊었다가는 단수 쳐서 한 점이 네. 잡히는데요. 네. 네. 이거를 미리 이렇게 젖혀서 교환해 뒀기 때문에 네. 이걸 끄는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활용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네요. 네. 끊고, 네. 끊고 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데 젖혀서 네. 끊을 때 이런 데를 젖혀서 싸우면 네. 이거는 복잡한 싸움이긴 합니다만 이 싸움은 되게 해볼만 합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쪽 부분에 끊는 게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네. 게 이 젖히는 것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 이 성패가 달려 있는데요. 네. 여기서 네. 재밌는 수가 나와요. 네. 들여다봤는데 이 수가 굉장히 좋은 수로 느껴지는 건 맞습니까? 네, 엄청나게 좋은 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언제든지 선수 교환이라고 생각했던 마샤오 중구단 네. 그리고 이 젖히는 것과 파고드는 걸 동시에 방비하는 들여다보는 수 이 차이로 네. 이 바둑은 초반에 흑의 우세로 짜이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실제로 이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면 지금 이 교환이 없을 때는 앞서 저희가 단수 치고 젖히는 수를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 교환이 있을 때는 이걸 젖히면 그냥 꾹 눌러서 치받아 버려서 네. 이 교환이 없을 때는 끊고 잡을 수 있지만 아, 이 교환이 있으면 여기와 여기가 맞보기입니다. 네.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장면까지 딱 당하니까 여기서는 마샤오춘 구단이 좀 아차 싶었을 것 같고요. 네. 때이르지만 서봉수 구단이 굉장히 실전적인 수를 많이 구사하면서 네. 초반에 우세를 잡았는데 이 형태에 대해서 인공지능 어떻게 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국면을 이렇게 보시면 흑 승률이 한 60% 정도 이렇게 네. 우세한데 그거는 덤이 5집 반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서로 큰 실수 없이 초반에 네.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끼우는 수를 이야기하는데 좀 서로 어려운 변화여서 실전은 이제 늘어갔고요. 늘고 밀고 늘어간 장면입니다. 자, 이때 인공지능이 좀 더 추천하는 수는 그러니까 이쪽을 젖히거나 이쪽을 젖히는 수, 그러니까 반발입니다. 네. 앞서 임동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반대 여기를 반드시 받는 게 아니거든요. 네. 때에 따라서는 손 빼는 게 괜찮을 때가 있어서 만약에 이 젖히는 수에 대해서 그게 받아준다면 네. 그때는 여기를 이어서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그 원하는 그림 단수 치고 나서 이제 끊어가는 네, 이 그림으로 갈 수가 있고 이거는 뭐 서로 만만치 않은 그런 바둑이 됩니다. 근데 여기를 들여다볼 때 이걸 젖히면 흑도 이 타이밍에 찔러서 좀 어려운 바둑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끊고 이렇게 서로 바꿔치기를 하는 이런 바둑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앞서 저희가 검토했던 그 그림으로 이제 흘러갔는데 젖힐 때 지금 딱 저수 인공지능이 이한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블루스팟이네요. 네, 그 좋은 자리를 찾아내면서 네. 서봉수 구단의 우세를 잡았고요. 지금 여기를 막는다면 승률이 54%, 네. 이곳을 준다면 81%입니다. 그 정도로 반드시 둬야 되는 급소 자리를 서봉수 구단이 잘 찾아냈기 때문에 초반에 한 8대 2 정도로 유리하게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젖히고 치받고 이미 이곳이 귀로 파고들기에는 여기 끊어지고 네. 이으면 막혀서 이쪽도 별게 없는데 심지어 여기서도 결국은 백이 어쩔 수 없이 뒤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네. 확실히 좀 흑이 잘 풀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딱 천하 명당을 흑이 두들기니까요. 네. 상변의 형태와 네. 중앙이 호응하면서 대세를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석전머리는 급소지만 지금은 뭔가 돌이 있어서 네. 통렬하지 않을 것 같은데도 그래도 좋은 수가 되는군요. 네, 지금도 좋은 수인 이유는 여기 네. 모양이 워낙 넓어서인 네. 것 같아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좁고 여기는 넓은데 흑이 그 자리를 먼저 차지하면서 중앙을 이렇게 네. 밀어가니까 네, 대세를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여길 들어간 수가 그 한국팀 검토진으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습니다. 그런가요? 왜냐면 초반을 이미 백이 좀 장악을 당한 상태인데 네. 이렇게 나약하게 후퇴해서는 기회가 없다라는 음. 이야기고 실제로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여기는 되나요? 네, 젖혀서 혹시 뭐 끊어지는 싸움이 난다면 네. 또 백도 여기 끊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를 늘거나 혹은 이쪽을 늘었을 때 이 네. 부분에선 충분히 싸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젖혀가는 게 그래도 기세이지 않냐 당시 한국 검토실의 네.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받아주니까 흑은 또 안 밀 이유가 없고요. 네, 맞습니다.
서봉수 구단하면 뭐 세력 바둑 이렇게 분류가 되진 않지만 네. 이럴 때 굉장히 기세 좋게 이게 쭉쭉 밀어가는 게 또 서봉수 구단의 실전류입니다. 네. 또 밀었습니다. 네. 이제 거기는 더 이상 받기 어려운 자리고요. 넉점머리는 급소는 아니니까 그죠. 손끝이 있죠. 그죠. 석점머리는 급소이지만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넉점머리는 그래도 그렇게 아프진 않습니다. 이거 하나 교환하고요. 네. 이제는 좀 모양을 지우는 게 급선무일 것 같은데요. 네. 여기가 선수로가 본 건데요. 네. 여기를 이었을 때 좀 맛이 나쁘다고 본 것 같아요. 네. 이겨서 여기를 끊는 것과 3-3을 들어가는 것을 맛보기로 했을 때 네. 그때 당장 수가 나기 때문에 네. 서봉수 구단도 이것을 지켰습니다. 지키니까 또 뒷맛이 다 없어졌습니다. 네, 뭐 그래서 꼭 네. 그렇죠. 끝내기는 남았는데 뭐 뒷맛은 사라졌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여기 호구를 치지 않으려면 이 교환도 안 했어야 되는데 네. 이 교환을 안 하기엔 중앙이 좀 신경 쓰이고 네. 이 교환을 하니까 이걸 찔러서 이걸 끊는 아. 게 생겼기 때문에 네. 이쪽이 잡히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걸 이어도 이렇게 밀어서 여기가 잡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건 넣네요. 그렇습니다. 한 이상은 지켰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흙도 맛이 좋아졌습니다. 네 뒷맛이 좋아졌습니다. 네. 좀 때이르게 대세를 장악해서 뭐 인공지능 승률로는 거의 9대1 가까이 올라가는 네. 초반에 대우세를 네.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네. 좀 때이르게 대세를 장악해서 뭐 인공지능 승률로는 거의 9대1 가까이 올라가는 네. 초반에 대우세를 네.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 정도 우세하면 그런데 받아줘도 괜찮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반발을 하거든요. 네. 제가 이 바둑을 검토하면서 느낀 점은 네. 저는 그 서봉수 구단 하면 실전적으로 둔다라는 것 플러스해서 이 당시에 자신감이 정말 최고조로 올라와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 후에도 계속 나오는데요. 네. 예를 들면 뭐 축구로 치면 한 3대 0이면 이제 그냥 안전하게 할 만한데 그렇죠. 네. 계속 상대의 골문을 두들깁니다. 이쪽이 원래 좀 약점이 여기도 있고 붙이는 것도 있고 몇 개 그러니까요. 말고 근데 그냥 이렇게 참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바둑이 네. 최고조로 자신감이 올라와 있던 그 서봉수 구단과 네. 또 서봉수 구단하면 당시에 별명이 중국 기사 킬러였거든요. 네. 그 서봉수 구단에게 약간의 공포심을 갖고 있던 중국 기사 그 심적인 면이 이 바둑에서 좀 녹아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실제로 지금 임동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백은 이 흐름이 안 좋다고 봐야 되고 네. 그럼 무조건 여기 들어가서 반발했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흑도 원래는 이런 수를 잘 안 두게 되는데요. 네. 뭐 이렇게 두고 붙이면 아래 젖혀서 넘어가면 네. 넘는다고 네, 보고요. 넘고요. 그다음에 이런 데 붙여서 이제 껴붙여서 반격을 하고 네. 뭐 흙이 계속 끊어가면 이쪽 끊고요. 흙이 한 점 이어서 연결하면 그래서 얼마 하네요. 네 싸울만 합니다. 네. 지금 흙이 이런 데 도망치면 이렇게 쌍립 서면서 나오는 자세도 백이 좋아서 네. 충분히 백이 싸워볼만 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도 반발이 나오지 않았던 거죠. 네. 바둑도 불리하고 네. 서봉수 구단이 방금 이런 과격한 반발을 했는데도 네. 여기서조차 이게 뒤로 가는 것은 네. 좀 위축됐다고 네. 할까요? 네. 네. 아무래도 내가 지면 끝이라는 부담감도 좀 있었겠죠. 그런 부담감 플러스 네. 상대가 지금 계속 거칠게 두잖아요. 이런데 계속 네. 쭉쭉 밀어오고 반발 안 할 것 같은데 반발하고 네. 약간 기에서 눌린 듯한 느낌이 백의 이수에서 느껴집니다. 네. 그러네요. 이또 젖혔습니다. 백이 연결은 됐지만 네. 지금 서봉수 구단은 이러면 신났죠. 왜냐하면 후수로 지킬 거 지금 선수로 지키고 있거든요. 네. 그러네요. 약점이 또 있으니까요. 네. 일 지켰습니다. 네, 그리고. 지켰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손바람을 냅니다. 하나 지나간 게 붙이고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흐름이 좋은데 근데 이 다음에도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집니다. 네. 이수는 큰 자리이면서 동시에 다음에 흙이 여기를 머리를 두고 여기를 젖혀서 완벽하게 이렇게 틀어막는 네. 그런 진행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뛰어서 또 후술 잡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좀 네. 그러니까 백의 수가
여기도 완착이라기엔 좀 애매하고 네. 여기도 완착이라기엔 좀 애매하지만 네. 근데 바둑이 이렇게 흐름이 나쁠 때는 도선 안 되는 네. 그러니까 그런 수를 계속 두고 있고 좀 기에서 눌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서봉수보다는 근데 끊임없이 계속 손바람 돼요. 이 자리도 너무 좋은 자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집을 지키니까 정말 이 바둑은 흙이 이대로 흘러가면 뭐 절대 질 수 없는 그런 흐름을 초반에 짰고 이때 이미 검토실에 있던 이창훈 구단이 흙이 반면 15집 정도 유리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수치가 현재 AI가 말하는 수치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쯤 되면 백도 바빠졌을 것 같은데. 네. 하나 물어봤죠? 실전 먼저 여기를 끊어왔고요. 끊었나요? 네, 네. 끊었습니다. 지금 이런데 다 활용이 있고 한데, 네. 네. 근데 여기를 끊고, 이거 끊은 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서봉수 구단에 좀 후퇴해달라라고 네. 어떤 모양을 원했던 건가요? 원하는 모양을 한번 가볼까요? 네.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네. 네, 여기까지 되고, 이거까지 하고요. 끊고, 네. 뭐 다음에 나중에 여기 밀어가도 좋고, 네. 여기 단수도 있고, 네. 이런 게 이제 백의 의도였다면. 네. 물론 실제로 이렇게 등장하면 여기는 아낄 수도 있습니다. 네. 이쪽 때문에. 네. 근데 서봉수 구단이 이때 얼마나 이 컨디션과 기세가 좋냐면 네. 사실 이 정도 흐름이면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조금 후퇴할 만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단수 친 다음에 여기를 네. 들어요. 네. 아, 그 안에서 절대 네. 수가 안 난다 이거죠. 이렇게 하고 백이 한 칸 띄워도 네. 수는 좀 늘어났지만 네. 그러네요. 여기서 이걸 둬도 이걸 나가면 네. 수상전은 흙이 빠르다. 네. 그러네요. 그 수익에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전에 그렇게 버텨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그러니까 불리한 흐름이니까 윽박질렀는데 상대가 버티는데 막상 수는 안 나고 네. 되게 고민이 느껴집니다. 네. 단수 치고 있고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된 상황에서 이제 여기 다가오는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한 수가 나오고 저는 그 수가 나중에 약간 복잡해지는 면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서봉수 구단이 여기를 두면서 네. 승리를 확신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딜까요? 거기였는데 여기였어요. 이 없으면 맛이 나쁜가요? 없으면 끝내기가 네. 있습니다. 아, 실제로 끝내기 수법이 남아 있는데요. 네. 백이 지금 여기 단수 치는 게 선수죠. 네. 네. 그리고 이렇게 호구를 치면 이쪽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렇게 두고 늘어서 원래는 지금 잡혔습니다. 네. 네. 근데 여기서 백이 이걸 끊고 네. 이렇게 이어서 석점을 희생타로 넘어가네요. 안에서 넘어가는 게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생각보다는 그래도 네. 큰 끝내기가 남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크네요. 네. 그런데 이런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른 타이밍 아닌가요? 이른 타이밍이고 네. 바둑이 좋다고 보면 사실 저기는 집으로 큰 자리지만 뭐 그렇게 흙에게 타격을 주는 건 아닌데 네. 실전에 저쪽을 지키니까 여기를 붙여요. 아, 네. 사실 맛이 나쁜 자리는 이쪽입니다. 네. 네. 그럼 서홍수 구단이 승리에 가까워지려면 이쪽을 지키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는데 네. 여기서 저기를 지켜서 계속 실리를 추구하는 것은 네. 서홍수 구단 다운 착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여기서 그래서 실전은 이어서 네. 단단하게 지켰고 이으니까 이 집 모양이 정말 엄청나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45집이 나고요. 와. 네. 그리고 거의 이 정도까지는 쳐줘야 되는데 네. 48. 그러면 50, 60, 60에 이 정도니까 한 70? 흙집이 네. 70집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백은 확정가가 어느 정도인가요? 되면 정말 몇 집 안 될 것 같아요. 한 20집 남짓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한 50집밖에 안 나주는데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한 20집은 흙이 앞서는. 그렇군요. 그렇다고 뭐 특별히 두 텀을 더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백이 여기서 약간 더 집을 내거나 네. 그래서 이제 수를 실전에도 내려가는데요. 이런 부분에 맛이 나쁜 건 있지만 흐름은 초반부터 계속해서 그 서봉수 구단의 필승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치받는 수는 없었나요? 치 맞는다면 이제 아, 여기를 젖혀서. 젖혀서 이거를 두면 단수 치고
네. 따낼 때 이렇게 크게 지금 들어가는군요. 뭐 2판 4판이니까 이런 거 단수 쳤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 한 점을 크게 잡으려고 했을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은 바둑이 많이 좋아서 치받고 젖힐 때 늘어가도 네. 네, 크게 지는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오히려 실전 진행을 생각하면 이 진행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네, 실전에 여기를 이거 먼저 두고 젖혀갖고요. 이거를 막으면 패가 되나요? 네 이렇게 두고 패가 되는데 네. 패가 되는 순간 뭐 여기 패감이라거나 아. 이쪽의 패감이 좀 신경이 쓰입니다. 네. 네, 그래서 하나 치중 가서 살려주더라도 치중 가서 정리하는 게 지금은 정수입니다. 네. 네. 이걸 놓고 이제 이렇게 찝는 수는 선수고요. 뭐 한 점은 잡아봤자 이제 반대쪽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요. 네. 있고 호구 치고. 네, 이게 사는 게 아니라 끊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는 정도로는 네. 바둑을 네. 도저히 만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끊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서봉수 구단의 다음 수가 사실 네. 이 바둑에서 유일한 논쟁거리인 것 같아요. 아. 네. 사실 이거 늘었으면 네. 어. 그냥 지는 길이 없거든요. 늘면 이때는 백이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되고. 네. 네. 실전 이제 단수 치고 이걸 두고 치고 잡으러 가는데 네. 이걸 늘었으면 여기서 흙이 이교환이 없다면 당연히 수상전은 흙이 빠릅니다. 아, 네.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살고 한 점을 제압하고 이걸로 질 수가 없는 바둑이었거든요. 아. 그러네요. 무난하게 진행이 됐겠는데요. 네, 이랬으면 무난하게 이기는 흐름에서 네. 오늘 서봉수 구단이 그 끊임없이 강수를 많이 보여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뻗고 쭉 밀어붙이고 이 장면에서도 이걸 단수치고 수상전을 가니까 당시에 한국 검토실이 좀 네. 싸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나를 또 생각해야 되는 그런 모양인데요. 네. 아, 예. 예. 네. 상당히 겁나는 진행으로 간 건 맞아요. 네. 지금 수가 세수 못 잊나면 다른 걸로 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수가 많이 늘어나고 네. 또 하나의 흑의 걱정은 지금 여기가 늘고 이쪽으로 또 아. 조여 붙이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백의 수가 늘어나니까 실전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를 지키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이 백돌과 이 흑돌의 수상전인데 아까는 정말 뭐 무난하게 흘러갔을 때는 몇 수 실수해도 질 수가 없는 바둑이었는데 네. 네. 지금 갑자기 공짜로 이거 잡히면 바둑 역전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수상전 같죠? 네, 이거 붙여서 이제 수상전을 들어가고요. 이게 수상전이 좀 아슬아슬하다 보니까 네. 백도 이렇게 늦추는 게 아니라 가장 타이트하게 네. 수상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승부처 장면에서 지금 딱 한 수가 늘어나느냐 네. 안 늘어나느냐 뭐 이런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인데 끊고 이걸 늘렸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보통 그 수상전의 맥점이잖아요. 네. 네, 이 수가 맥점인 이유가 이렇게 두고 이거를 막히면 이거를 뒀을 때 이걸 들어가고 단수를 치면 따내고 이걸 두고 뭐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네. 네. 아까 거기를 하나 들어가 놓으면 흑돌이 이런 자세입니다. 네. 그러네요. 네. 이런 자세면 여기를 둬서 단패가 돼요. 네. 근데 그게 없다 해서 이 자세라면 이거는 백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네. 아까는 한 수로 메울 걸 아, 하나 둘을 놓고 네. 메워 들어가야 돼요. 한 수를 줄인 효과가 있는 거네요. 네. 네. 이게 상관이 없으려면 중앙이라도 간명하게 뭐 이렇게 메우는 자세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패여서 네. 여기가 양패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네. 굉장히 백이 불편한 자세가 돼서 한 수 손해입니다. 네. 수상전에 있어서는 절대의 자리였네요. 네, 일선을 밀고 들어가는 게 그래서 좋은 수였는데요. 네. 네. 여기서 이거 그냥 막으면 바둑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그 네. 백이 한 수 득보는 상황으로 일단 가게 되니까 네.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넘어가는 건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딱 그 지금까지는 괜히 버텨서 한국 팀을 철렁하게 만들었던 서봉수 구단이 아주 네. 정밀한 수익기를 보여주는데요. 아, 그쪽을 네. 먼저 갔군요. 여기 들어갔습니다. 네. 넘어가는 수는 안 된다는 거죠. 넘어가면 여기를 이제 꼬부리고
여기 가야죠. 네, 이렇게 아, 이게 문제를. 젖혀서 네,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거를 두면 백이 여기는 다 살았지만 네, 흙이 넘어가면서 여기 약점이 있기 때문에 흙도 다 살았어요. 그러네요. 살고 살면 이 백돌이 문제가 됩니다. 네. 그럼 백은 결국 이제 다 잡으러 가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 보니까 네. 이거를 이제 끊어서 수상전을 가는 게 있는데요. 단수 치고 이을 때 네, 넘고 또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럼 이제 여기를 먹여치고 네. 필연의 수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를 받았을 때 네. 이거 하나 치고요. 네, 치고 한번 수상전 내어보죠. 네. 네, 이걸 입고 아, 이건 탄소 부족이네요. 네, 흙이 한 수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한 수 차이로. 이렇게 두고 이걸 붙이면 네. 흙은 세 수가 있는데 네. 백은 두 수밖에 없어서 흙이 한 수 빠른 수상전입니다. 이수일기를 한 거군요. 이수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늘어서 네. 백이 넘어가는 것은 흙이 되는 싸움이고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이쪽을 안 넘어가면 네. 흙의 수가 한 수 늘었기 때문에 그걸로 괜찮다라는 아주 정확한 수익기를 하고 들었습니다. 받았습니다. 네. 이걸 하고 막으니까 네. 네. 여기 수를 하나 늘린 게 네.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냉정한 판단이었네요. 맞습니다. 여기를 두고 단수 치고 네, 따내고 여기서 이걸 두고 네. 이렇게 되니까 지금 패는 단패가 되었습니다. 네. 한패네요. 네. 네. 네, 메웠습니다. 메워서 여기서 이제 바로 패를 들어가요. 네. 여기를 들어가고 이걸 찔렀고 여기가 한번 패감을 받아주기 시작하면 네. 그 다음에 끊을 때 또 받아야 되고 먹여치면 또 받아야 합니다. 네. 두 번째 안 받으면 오히려 손해니까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패감이 없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고 여기를 해소했습니다. 그걸 다 견뎌낼 수가 없었겠군요. 사실 여기만 보면 흑도 네. 뭐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건 맞는데 네. 다섯, 열세, 열네, 열다섯, 30집이 넘는 집이 생겼고요. 네. 네. 흙이 잡아도 20집이 넘는 집이 생기니까 굉장히 큰 자리네요. 네, 보면 굉장히 크게 득을 본 건 맞는데 네. 여기 끊어서 제압하니까 절묘하게도 아까 이쪽에서 싸움이 시작되기 전과 크게 집 차이가 달라진 바가 네. 없습니다. 아. 흙이 이쪽으로 향하면서 네. 하변의 모양을 많이 억제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백도를 잡은 게 그래도 꽤 가치가 있어요. 이게 네. 12, 14 여기만 해서 23집에 32집의 득을 받습니다. 네. 흙도 여기서 32집의 득을 보고 네. 여기서 이거를 연탄 게 10집 이상의 가치는 있어서 네. 흙도 지금 40집 이상의 득을 받기 때문에 여기가 초토화되었지만 절묘하게 앞선 상황과 균형이 맞아 있고 흙의 우세는 쭉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뭐 득실로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해도 이 과정 중에 한국의 검토진들은 정말 철렁했겠어요. 그죠? 아마 여기 단수 쳤을 때 많은 이 한국 바둑 팬분들 그리고 검토진이 이 경악을 했을 것 같아요. 네. 무난하게 가서 유리했거든요. 네. 아주 위태한 순간까지는 갔지만 또 이 늘어가는 이 정확한 수익기를 통해서 결국 단패를 만들고 이렇게 되니까 이 바둑은 네, 여기서는 이제 거의 승리가 결정되는 시점으로까지 네. 왔습니다. 네. 그 서봉수 구단 하면 이제 과거에 뭐 김인국수님도 그렇고 조남철 선생님, 조은영 국수님 전부 이제 일본 유학파 그렇습니다. 출신에서 네. 홀로 이 국내에서 바둑을 공부해서 정상권에 올랐던 시절이 있었던 네. 그런 기사이기 때문에 바둑 팬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땠나요? 그렇습니다. 순국산 된장바둑 그런 그 별명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서봉수 구단을 저도 몇 번 만나봤는데 참 담백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랑하는 정도의 그 좋아함은 없을지 몰라도 비교적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는 좋아하는 기사 중에 한 명이었다. 이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승부할 때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열심히 네. 뒀죠. 그 참 성격과 바둑과는 참 차이가 많이 있다 하는 네.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조은현 구단이 세 차례나 80년대 전관왕을 좀. 할 정도로
좀 그 브레이크가 없던 네. 시절이었는데 네. 유일하게 이제 제동을 걸 수 있는 선수가 서봉수 구단이다 보니까 네. 서봉수 구단의 많은 팬분들께서 이제 조은영 구단과의 대결에서 응원을 했던 그런 걸 이제 저는 책을 통해서 많이 봤었거든요. 그 두 분의 그렇습니다. 승부는 어땠었나요, 그 당시에? 뭐한 2대1 이상으로 조은우 구단이 유리했습니다. 네. 하지만 서봉수 구단은 조은우 구단이 1인자고 본인은 2인자니까 조은우 구단이 이기기 위해서 철치부치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죠. 그래서 본인 바로도 많이 늘었고요. 거기에 맞서는 조은영 구단도 막아야 되니까 네. 역시 바둑이 강해져가지고 그때 그 서봉수 구단의 그 끊임없는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 한국 바둑을 또 일으켜 세운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서봉수 구단의 전성기 시절에는 대국한 적은 없었지만 서봉수 구단과 그러니까 서봉수 구단이 한 50대 중반쯤 그때 이제 시합에서도 대국을 하고 그러다 보면서 좀 느낀 게 그 학구열이라는 네. 게 네. 좀 엄청나시거든요. 그 지금도 후배 기사들 특히 이제 잘 두는 후배 기사들을 만나면 뭐 박정환 구단이라던가 변사일 구단이라던가 굉장히 궁금증이 많으세요. 네.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이영태, 저영태에 대해서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그럴 때 서봉수 구단의 눈빛을 보면 그냥 호기심 많은 소년의 눈빛 같은 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을 때가 많은데 정말 이 바둑에 대한 열정이 순수하시다 이런 네. 인상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대주배 우승하면서요. 71세 최고령 우승도 하고요. 네, 그 연배에 우승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그 서봉수 구단은 보란 듯이 우승도 하고 또 1,800승 이상도 달성하시고 네. 참 프로 기사로서는 귀감이 되는 그런 기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서봉수 구단 하면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이때 9연승을 할 때도 이 언론에서 오뚜기라는 표현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네. 이때가 어떤 시점이냐면 원래는 그 조은현, 서봉수, 유창혁, 이창호 한국의 4천왕이 세계 4천왕이다 네. 라고 하다가 거기에서 서봉수 구단을 이제는 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슬슬 나오던 시점이었어요. 네. 이제 그 대표적인 예로 진로배 전기 대회에선 서봉수 구단이 한국 팀의 대표로 뽑히지 못합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좀 위기다 할 때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시 이 멋진 승부를 보여주는 기사가 서봉수 구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그럼 흑의 마지막 수도 이거 거의 이겼습니다. 같아요. 이 마지막 순간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마지막 네. 수입니다. 네. 네. 여기를 딱 둬서 네. 글쎄요. 네. 사실 바둑이 만약 불리했다면 이런데 안 두셨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그럴 만한 또 형세였던 거죠. 네, 지금 한 흑이 덤을 주고도 10집 정도는 와. 우세합니다. 네. 아, 그러면 이 과정을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여기서 엄청난 바꿔치기가 됐고 또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왜 서봉수 구단이 버텼고 왜 그 버팀이 이 한국팀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는지 인공지능을 통해서 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서 백이 수를 내려갔던 그 시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붙인 수. 앞서 임동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젖히고 지금 느는 수도 인공지능이 추천을 해요. 네. 그 귀를 살려주더라도 지금 그냥 안정적으로 두는 게 많이 유리하다 이런 의견이고 이런 식으로 갔을 때 한 11집 정도 흑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뭐 승률은 당연히 99%고요. 실전은 여기를 늘었어요. 느니까 입구자 하고 여기를 뒀고 막는 수는 역시 이걸 둬서 패를 하기에는 곳곳에 패가 좀 신경이 쓰여서 이건 승률을 떠나서 바둑이 좀 복잡해집니다. 치중을 가고 막아서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끊었을 때. 자, 여기서 이걸 늘면 지금 인공지능이 승률 99.7에 집은 15.3집 우세하다고 합니다. 네. 보통 이런 상황이면 늘거든요. 늘어서 네. 이렇게 지키고 이걸로 바둑이 많이 우세한데 이 상황에서 여기를 단수쳤어요. 승률은 어떻게 됐나요? 일단 승률은 뭐 인공지능이야 수일기가 워낙 강하니까 네. 이래도 97% 정도 된다라고 아. 이야기하지만 이건 굉장히 떨리는 승부가 된 건 맞습니다.
굳이 이렇게 변화를 구할 필요는 없었죠. 네. 단수 친 이후에는 쌍방 최선으로 두고 있어요. 네. 아래쪽을 단수 친 것도 단수 치고 젖힌 것, 백이 여길 단수 치고 따낸 것 전부 인공지능의 블루스팟인데요. 네. 붙이고 다시 이제 한 칸 띄고 자, 이 진행으로 갔을 때도 바둑은 계속 흐기 좋습니다. 하지만 앞선 상황은 네. 한 수 정도는 실수해도 괜찮은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한 수 삐끗하면 정말 잘못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전에 인공지능이 저 느린 수, 서봉수 구단이 찾아낸 저 수일기를 정확히 꼽고 있는데요. 네. 만약 여기 막았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바로 바둑이 5대5가 됩니다. 지금 오히려 백승률이 50%가 넘어가요. 오히려 뒤집혔어요. 네, 이랬다면 실전의 단패가 네. 백이 유리한 한 수 늘어진 패로 바뀌면서 이제 그 차이로 인해서 국면이 좀 달라집니다. 그럼 서봉수 구단은 처음부터 이 느는 수를 보고 이 길로 들어섰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봉수 구단이 이때 굉장히 독특한 그런 초반의 시간 사용이 있었는데 네. 이 바둑이 각자 1시간 바둑이거든요. 근데 초반 진행이 있어서 단 한 수에 37분을 사용합니다. 네. 네. 그래서 때이르게 초읽기에 몰려요. 그랬던 서봉수 구단이니까 이때는 당연히 초읽기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술기를 하기에 아주 넉넉한 시간은 아닌데요. 네, 그냥 당장의 눈앞의 상황에서 최선을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네. 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승부처에서의 그 감각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이 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이 넘는 수도 역시나 이걸 두면 백이 곤란하다고 하죠. 네. 네, 이렇게 넘어가면 각생은 되지만 흑이 여기를 살아가는 순간 백돌 전체가 위험하고 뭐 집으로도 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막은 것도 어쩔 수 없었고요. 좀 이렇게 쭉 수순을 밟아가다 보면 흑이 역전을 허용하진 않았어요. 네. 단지 그 과정이 위태로웠을 뿐. 그런데 그건 또 인공지능의 시선이고요. 네. 결국 이렇게 패가 돼서 네. 붙이고 들어가고 이제 패를 하고 찔렀는데 네, 여기서 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받으면 계속 패감이 많이 나오고 여기는 단패이기 때문에 결국 실전에 해소하고 이제 끊어잡는 네. 이 상황이 되었는데 이때 승률이 여전히 흑 99%에 집으로는 한 11집 정도 네. 앞서는 형세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이제 이 부분에서는 약간 당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공간이 확 좁혀졌기 때문에 네. 서봉수 구단의 승리의 길은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잡은 수까지 이렇게 돼서는 정말 지기 어려운 그런 바둑이 되었는데 네. 앞서도 저희가 이제 서봉수 구단의 그 오뚜기 근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서봉수 구단의 바둑을 보면 희한하리만치 큰 승부에서의 역전승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것도 뭐 제 2회 응시배 결승 최종국이라던가 네. 그리고 이 진로배 진행되는 동안 3번의 반집승 네. 9연승 중에 3번이 반집승입니다. 네. 그런 또 드라마틱한 그런 순간이 많았는데 이건 뭐 서봉수 구단의 정신력일까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저는 서구단이 정신력이 아주 강한 기사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요. 서구단의 그 정신력뿐만 아니라 근성 이런 네. 것들이 같이 작용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큰 승부에서 이제 좀 무너지기 시작하면 네. 이거 내가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 만한데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정신력이나 근성이 정말 서봉수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회 응시배에서 그때 결승 상대가 미학 오다케 구단이었는데요. 네. 그 미학을 좀 지치게 만들었다. 이 미학에선 볼 수 없는 오뚜기 근성이 네. 미학을 지치게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항상 보면 서봉수 구단의 바둑에는 좀 드라마틱한 그런 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보면 서봉수 구단의 바둑에는 좀 드라마틱한 그런 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는 뭘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지금 집 차이가 11집이고 네. 이제 들여다봐서 입구자로 이제 모양을 키워가는데
여기는 근데 뭐 집이 그렇게 크게 날 자리도 아니고 해서 네. 네, 이때는 좀 안정적으로 바둑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못 막았거든요. 뭐 네. 막으면 안 되나요? 아마 막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바둑에서 느낀 게 네. 마샤오춘 구단이 이미 시작부터 좀 지고 들어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수가 아니어도 아니면 흐름이 안 좋다면 네. 당연히 뭐 강하게 둬야 되고 3대 7 싸움도 걸어가야 되고 약간 이런 면이 필요한데 이날의 마샤오춘 구단은 초반에 여기 쭉 느는 수라던가 네. 그 다음에 여기 한 칸 띄고 있는 수 그리고 여기서의 후퇴 방금 전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좀 기해서 서봉수 구단에게 지고 들어간 게 아닌가 싶고요. 지난 시간에 그 율창혁 구단이 서봉수 구단의 일화를 이제 이야기해 주면서 서봉수 구단은 일본 기사들의 바둑은 필요 이상으로 높게 사고 그리고 중국 기사들은 실제보다도 더 낮게 보는 그런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런 서봉수 구단의 중국 기사를 상대로 한 자신감 그리고 8연승 중인 진로베의 상황 중국 팀의 마지막 주자인 마샤오춘 구단의 부담감 이런 모든 게 이미 시작 전부터 좀 지고 들어간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조건 막았어야 합니다. 네. 이때는 사실 뭐 물불 가릴 때가 아닌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아서 네. 흑이 이거 패를 들어가서 저는 이제 서봉수 구단의 패는 안 들어갔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뭐 이런데 패감으로 굴복시키고 이렇게 되면 백이 손에 댈 수는 있어요. 느는 것보다 막아서 손해일 수는 있습니다. 네. 흑의 뭐 이런 자세가 좋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그런 거 가릴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 무조건 맞고 버텼어야 합니다. 네. 받았습니다. 네. 여기 받은 것도 이제 이런 부분에 좀 여기 들여다봐져 있다면 아. 맛이 나쁘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 네. 이것도 뭐 실제로 서봉수 구단이 이런 거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네. 원래는 맛이 나쁘다고 알려진 수법이긴 해도 저라면 안 막을 것 같아요. 상당히 여기 도주길 바랄 것 같아요. 졌으니까. 네.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저쪽을 치기 전에 뭔가를 교환을 했는데 여기 중앙을 뒀군요. 좋은데. 네. 흑의 수는 한 수 한 수가 정말 빛나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입체적인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네요. 이걸 젖혔고요. 좀 어렵습니다. 네. 네. 젖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끊어지면 이쪽 놓고 따내는 문제가 좀 더 생기기 때문에 네. 이쪽을 이어서 막고 거기를 잇기 전에 또 뭔가를 교환을 했네요. 네. 네. 이 장면에서 여기 중앙을 젖혔군요. 젖혔습니다. 네, 중앙을 젖히고 한 칸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백도 이렇게 연결을 하기에는 이제는 정말 네. 뭐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 칸 띄어서 두고 있습니다. 네. 여기 먼저 이제 이걸 교환했고요. 이걸 두고 하나 끌어두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쪽을 막았고요. 막았습니다. 아, 네. 여기가 이제 나가면 끊어지긴 끊어지는데 네. 백의 입장에서는 이거야말로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죠. 네. 이렇게 끊는 자세도 좋고 여기 밀어서 집도 좀 챙기고 네. 그러고 이런데 이제 늘어서 준다면 네. 이거는 흑이 잡을 수 있다고 해도 유리한 입장에서 너무 떨립니다. 네. 네. 그렇다면 뭐 흑은 전혀 끊을 이유가 없었네요. 네, 이제 끊는 자세가 네. 모양도 좋지 않고 공배니까요. 네. 네, 지금은 뒤로 받는 게 맞습니다. 네. 여기는 하나. 네, 젖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한 칸 띄어서 또 모양을 잡아가고 호구 쳤고요. 네. 근데 서봉수 구단이 참 그 유리에도 이 바둑에서 특히 그런데 물러나질 않더라고요. 네. 바둑이 많이 좋으면 이걸 백이 젖혀 있었을 때 뒷맛이 나쁠까봐 뭐 이런데 젖혀 있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데 최대한 이제 경계선을 네. 확실하게 긋는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실전에는 이제 저쪽으로 단수를 쳤는데요. 네. 근데 이런 거 받아주는 게 이제 바둑이 만만치 않다면 무난한 흐름일 텐데 네. 지금은 바둑을 이제는 졌다는 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여기 단수를 쳐서 혹시 이거를 흑이 이어주면 그 다음에 뭐가 좀 없나 이런 부분을 봤던 것 같아요. 네. 뭐 지금은 뭐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실제로 뭐 이어도 뭐 역전이 되진 않습니다. 네. 서봉수 구단이 여기서 조금이라도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여기 단수 쳐요. 네. 빵 따냄을 해도 네. 이으면 지금 주의가 워낙 두텁기 때문에 백이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를 붙여갑니다.
이거 바둑 유리하면 네. 당연히 젖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군요. 근데 젖히고 늘고 이렇게 되면 여기는 집이 안 났단 말이죠. 네. 실제 서봉수가 여기를 붙입니다. 네. 나가면 우직근 전부 끊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여기 두 집이 더 난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네. 아, 정말 치열하네요. 상당히 많이 우세한 상황에서도 네. 버티고 있습니다. 네, 이걸 입고 여기 늘었고요. 이거는 좀 맛이 나쁘다고 본 것 같아요. 이걸 두고 이걸 끊으면 네. 여기 맛이 있어서 네. 연결할 때 이걸 따내면 지금 이쪽에 약점도 있고 이거는 좀 바둑이 위험해집니다. 이건 좀 피곤해지네요. 네. 그래도 여기는 지켰어요.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수가 나니까 지켰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서봉수 구단은 바둑의 유불리랑 상관없이 수가 나면 지키고 네. 수가 안 나면 버티고 아, 계속 그런 흐름입니다. 네. 따내고 있고 뭐 안에서 수가 나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나요? 네, 거기를 두고 이제 호구를 치고 끊고요. 끊고 네. 단수 쳤습니다. 이게 수가 안 여기까지. 나요. 네. 이게 네. 이어도 네. 이거를 두고 지금 여기가 뭐 늘어봤자 여기도 단수 치고 단수가 있고 네. 붙여도 수가 부족합니다. 네. 네. 그럼 백은 여기를 두면 밑으로 넘어갈 수는 있는데요. 네. 오늘 두 집이 안 나나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는 호수. 있는데 네. 그리고 여기 한 집은 확보가 됐지만 네. 반대쪽이 한 집이 안 나서요. 그러네요. 여기 두거나 치중 가면 아, 전체가 다 잡힙니다. 어차피 네. 미생이군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이 되니까 저는 마샬 군단이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상대가 이런 데를 막 계속 하나도 양보 안 하고 버티는데 네. 이게 집 차이는 안 좁혀지고 수는 안 나고 네. 계속 답답한 흐름입니다. 서봉수 구단이 이 8연승을 달성하고 이제 검토실로 돌아왔을 때 네. 당시에 그 현장 검토실에 있던 또 같은 한국 팀이었던 유창혁 구단이 서봉수 구단에게 말을 걸어서 대화하는 장면이 당시 월간 바둑에 실리거든요. 네. 근데 그때 대화를 보면 네. 아유, 저희에게도 좀 기회를 주셔야지 왜 혼자서 다 이기시나요? 했더니 서봉수 구단이 유창혁 구단을 보면서 재벌이 뭘 그래? 약간 이렇게 재미있는 네. 대화 속에서도 네. 어떤 그 당시 한국 팀의 여유가 느껴지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끊고 늘고 늘고, 네.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요. 네. 이 바둑이 지금 막 중간중간에 연장책 같은 걸 사용하면 제가 어디를 두는지 좀 네. 헷갈리더라고요. 자, 여기를 뒀습니다. 그래서 치받았습니다. 이 치받은 수가 앞서 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붙이는 수를 방비하면서도 여기 네. 연결을 네. 간단하게 하는 수법입니다. 그러네요. 내다보고 단수를 치고 뒤로 늘었습니다. 막았나요? 이쪽 단수를 쳤어요. 네. 그렇군요. 네. 여기를 끊어서 이제 연장책을 하나 사용하고요. 네. 네. 뭐 지금은 두 선수 모두 초읽기일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를 지켰네요. 네. 그리고 여기를 틀어 막았습니다. 지금은 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네. 10집보다도 더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빈 삼각으로 두고 그 계속 좀 받아달라 약간 이런 뜻인데 뭐 절대 안 받아요. 끝까지 안 받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걸 젖히거든요. 네. 사실 이거 백이 무리는 무리죠. 원래는 네. 뭐 여기 끊어도 무리고 이쪽도 문제가 되는데 네. 그래도 바둑이 많이 차이 나니까 네. 어떻게 해서든지 분란의 여지를 만들려고 계속 이런 거 마샤오츠 구단이 건드리는데 네. 서봉수 구단이 이걸 찝어서 네. 여기 두는 수도 한 집도 손에 안 보겠다고 한 다음에 네. 이걸 전체를 끊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늘고 그리고, 네. 여기를 넣으니까요. 여기도 끊어요. 와. 양보가 없습니다. 네. 지금 중앙 쪽 수상전을 보면 이걸 치받으면 이걸 둬서 끊어도 안 되죠. 안 되네요. 네. 네. 이거 반대쪽을 둬도 흑은 내수, 내수? 백은 세수입니다. 네. 그러네요. 네. 또 이쪽도 이렇게 단수 치고 나와도
또 따라 나가는 거군요. 네, 이렇게 늘고 연결할 때 뚫으면 네. 여기도 다 끊어졌어요. 없네. 네. 그래도 초읽기 상황에서 이런 변화가 좀 꺼려지기도 할 텐데 거침없이 결행을 했어요. 네, 만에 하나라는 것을 크게 네.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네.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뭐 돼서 둔다기보다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계속 마샤오춘 구단이 이렇게 두고 있어요. 네. 이 수도 뭐 여기 노리면서 여기랑 어떻게 연관성 없나? 아주 작은 틈. 정말 이럴 리는 없겠지만 걸리는 거 보여드리면요. 여기 약간 보면서 이거 네. 따내면 네. 이거 단수 치고 이렇게 두고 이거 이을 잇고 나와서 끊으면 네. 받고 네. 이거 이렇게 젖힐 때 젖히면 어떻게 되나요? 네. 잡히는군요. 네, 흙이 오히려 잡혔습니다. 네. 이거 끊을 때 이으면 네. 흙이 오히려 잡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만에 하나 같은 거를 기대하면서 지금 마샤오춘 구단이 그쪽에 입구자를 뒀는데요. 이 수에 아예 그냥 안 받아버렸습니다. 네. 이걸 안 받으니까 여기 끊는 여기 있는 게 이걸 둬서 네. 여기 연결은 되지만 이번 여기가 단수 치고 단수 치면 네. 수부족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번엔 또 여기를 끊어요. 네. 여기 끊은 수도 약간의 마지막 함정 같은 느낌입니다. 뭐가 있나요? 이걸 만약 뒤로 물러나주면 네. 이거를 두고 끊을 때 뒤에서 메워 들어가서 네. 이게 없을 때는 흙이 한 수 빠른데요. 네. 지금 이렇게 되면 이거 하더라도 메워 들어가고 아, 이게 따낼 수가 따를 있습니다. 때, 아, 요 정도 치는군요. 안공배가 있으니까. 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 딱 끊어서 네. 뭔가 마지막 이 노림을 품으니까 집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집니다. 네. 이렇게 두고 이제 단수 치고 있고 네, 이렇게 진행돼서 여기서 마샤오춘 구단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네. 전체적인 흐름은 거의 완성에 가깝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시종일가 정말 그 극 초반부터 유리함을 잡은 다음에 네. 한 번도 우세를 내주지 않았고요. 네. 이 부분에서는 사실 약간 좀 떨리는 순간도 있었는데 근데 네. 이건 이제 팬분들 그리고 당시에 서봉수 구단을 응원하던 같은 한국 팀 입장에선 떨렸지만 네. 서봉수 사원님은 좀 천하태평하게 어. 그냥 이 본인의 스타일대로 풀어간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도 드는 완승국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실제로 이 연승을 했던 9판의 경기 중에서도 이 마지막 대국이 가장 명국으로 꼽히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 초반에 그 2선에 치중을 들어가서 네. 양쪽을 전부 커버하는 그 묘수라던가 아니면 중앙 쪽에서 쭉쭉 밀어붙이는 기세 그리고 바둑이 유리할 때에도 절대 후퇴하지 않고 네. 끝까지 최강으로 맞서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바둑은 정말 그 서봉수 구단의 어떤 승부사적 기질을 보여주는 한 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네요. 네. 서봉수 구단의 연승이 쌓이면서 뭐 사실 한국의 우승은 거의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서봉수 구단의 손으로 모든 판을 다 끝냈을 때 이 당시 바둑 팬들 사이에서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참 뭐 눈물이 날 정도로 네. 대단한 서봉수 구단이다 이렇게 다들 그 생각을 하셨고요. 서봉수 구단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연승이 아닌가. 그 승부사 기질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 이런 것들이 이 판에 그대로 녹아서 네. 서봉수 구단다운 판을 뒀고 또 거기에 우승까지 하게 된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이 9연승의 기록이 정말 쉽지 않은 기록인데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단일 기전에서의 연승 기록 9연승은 현재까지 깨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몇 해에 걸쳐서 연승은 있어요. 뭐 농심 신라면배 이창호 구단의 기록도 있었고 네. 그 기록을 신진서 구단이 최근에 갱신을 해서 계속 이제 신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는 시점이고 네.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중일 슈퍼대항전에서 내외핀 구단의 11연승도 있고 네. 그러니까 몇 해에 걸쳐서의 연승은 있지만 단일 대회에서 네. 이렇게까지 연승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약 30년간 깨지지 않는 기록입니다. 네. 당시에 이 한국팀의 2번 주자로 나섰었는데 만약에 서봉수 구단이 1번 주자로 나섰었으면 어땠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거든요. 그랬다면 그 네. 실제로 그 위빙 구단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그 위빙 구단부터 마샤오춘 구단까지 연승에 이어서 일본 기사 한 명만 이기면 되거든요. 네. 아와지 슈조 구단인데 이때의 기세면 그 10연승이라는 기록도 어쩌면 달성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제5회 진로배 제11국 서봉수 구단이 한국팀의 우승을 결정지었던 대국 살펴봤습니다. 아쉽게 이 대국을 마지막으로 진로배는 이제 마지막 막을 내리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당시에 이 경제 상황이 이 IMF가 네. 한국에 찾아오면서 많은 기업들이 좀 힘든 시기를 보냈고 또 그러므로 해서 한국 바둑계에 많은 스폰서가 떠나게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2년 뒤에 네.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농심신라면배라는 대회가 탄생했고 더 큰 대회로 탄생을 했기 때문에 네. 진로배부터 해서 농심신라면배까지 이 방식은 바둑 팬분들께 가장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방식으로 지금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국가 대항전이 주는 짜릿함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네. 이제 해설을 할 때 많이 느끼는 점인데 네. 농심신라면배라는 이 국가 대항전에서 훨씬 더 이 한국 팀을 많이 응원하시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게 개인전이 아니라 그냥 한국으로 싸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이런 방식에 대해서 팬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뭐 서봉수 구단 하면 역시 가장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기록은 이 진로배 9연승이 되겠고 이 이후에도 많은 기록들이 또 있었어요. 네, 서봉수 구단은 일단 앞서 잠깐 저희가 언급했던 응시배에서 2회 대회를 우승합니다. 근데 네. 그 응시배가 처음에는 응창기 선생이 그 중국인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만든 네. 대회였는데 1회 대회는 조은영 구단, 2회 대회 서봉수 구단, 3회 유창혁 구단, 4회 이창호 구단까지 네. 한국의 4인방이 돌아가면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오히려 이게 한국 바둑계 고마운 대회가 됐고 그 주축 역할을 했던 게 또 서봉수 구단이고요. 그 다음에 기억나는 건 역시 이 진로배 9연승 네. 그리고 명인전에서의 활약 그 외에도 저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시니어 대회에서 네. 한참 후배 기사 한 25년 후배에게 한종지 구단에게 결승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 우승을 거두는 모습까지 이 일련의 그 역사들이 전부 이 승부를 정말 처절하게 했던 서봉수 구단의 그 매 순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조금 전에도 이 명인전 얘기가 잠깐 나오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추세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예전에는 그 기사 뒤에 그 성적을 내는 기전의 칭호를 좀 붙여왔잖아요. 네. 서봉수 구단 하면은 이제 저희도 서명희님이라고 많이 부르곤 하는데 그 명인전 얘기 좀 해볼까요? 명인전에서 그 당시 이제 조남철 구단에게 도전을 하시는데요. 당시에 이 조남철 구단이 한국 바둑계 1인자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면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김인 구단에게 1인자 자리를 넘겨주고 그 전 1인자로서 하지만 최정상권 클래스를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대단한 조남철 구단이었는데 네. 그 조남철 구단에게 이 단위의 권위가 완전 살아 숨쉬던 시절에 네. 2단이던 기사가 신예 기사가 도전을 한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관심도가 있었는데 심지어 3대1로 조남철 구단을 꺾고 명인에 오르게 됩니다. 네. 당시로서는 대단한 뉴스였습니다. 네. 서봉수 구단이 당시 19살이었고요. 네. 조남철 선생님은 49살 30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 바둑 영향을 받아서 바둑을 잘 누르려면은 노련하고 연륜이 쌓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깨버린 기사가 바로 서봉수 구단입니다. 네. 네. 일본에는 또 조치훈 구단이 18세에 사카다 구단하고 일본계 선수권전을 이제 싸운 적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조치훈 구단이 그 나이를 깨뜨렸고 한국에는 서봉수 구단이 깨뜨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가서야 이제 이창호 구단의 등장과 함께 뭐 15살에 타이틀 따고 이런 어떤 신기록들이 갈아치워지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네. 조치훈 구단이 지금 말씀하신 그 일본계 선수권전 결국은 지거든요. 네. 조치훈 구단도 타이틀은 10대 때 획득을 못해요. 7대 기전은. 네. 그러니까 일본의 7대 기전 획득은 나중에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까지 와야 최초로 10대 기사가 이제 7대 타이틀을 획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 근데 그랬던 것이 이제 한국에서는 그 서봉수 구단이 명인전에서 조남철 선생에게 도전을 하면서부터 그런 어떤 역사가 쓰여졌으니까 참 대단했던 사건이었고 그 인상이 굉장히 강렬했고 그 네. 이후에도 명인전에서 맹활약을 하셨기 때문에 아직도 후배들이 또는 바둑 관계자가 서봉수 사모님을 부를 때 네. 서명희님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날 조은영 구단을 있게 한 수훈 선수는 서봉수 구단이고 서봉수 구단을 있게 한 또 수훈갑은 역시 조은영 구단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당시 두 동갑 라이벌이죠. 동갑 라이벌이
같이 바둑 쟁취를 하면서 우리나라 바둑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만큼 서봉수 구단의 그 재주 능력이 뛰어났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 그 후 이제 도전 5강이라든지 또 신의 5강 이런 그 점정에 대해서 성적내는 기사들을 출연했는데 도저히 서봉수 구단의 발밑을 못 따라갔어요. 네. 그 기사들이. 그래서 서봉수 구단이 세운 업적 또 실력, 전적 이런 것들은 그동안 우리나라 프로 기사 중에서 조은영 구단을 빼면은 그 이후 출생자한테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업적을 세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서봉수 구단 하면 바둑에 대한 애정도 엄청나고 그야말로 인생 자체가 그냥 바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둑밖에 모른다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네, 저는 서봉수 구단과 나이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젊을 때 가끔 만났어요. 게임도 같이 하고 또 그 서봉수 구단이 속한 모임에 저도 참여를 해서 같이 놀아본 적이 있습니다. 노는 게 저희는 뭐 바둑을 두는 거지만 네. 그 당시 서봉수 구단에게 선의 덤 5집으로 2판을 배워서 네. 1승 1패를 했더니 주변의 프로 기사들이 뭐 박수 치고 상당히 좋아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근데 서봉수 구단은 저하고 대학을 했는데 다른 프로 친구들은 게임을 했단 말이에요. 네. 서봉수 구단은 여기 참여를 못하고 밖에 있었는데 저를 슬며시 끌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식사나 같이 하십시다. 서봉수 구단이 그 다른 프로 기사나 지인한테 네. 그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그날 우연히 기분 좋게 서울수 구단에 잡혀갔죠. 네. 잡혀갔는데 식사를 한 끼 대접을 받았습니다. 네. 서울수 구단의 팬으로서 영광이었죠. 네. 그래서 저도 그 후에 서울수 구단을 만날 때 좀 잘해드리려고 많이 노력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날 소주도 한잔 했습니다. 서봉수 명인께 그 밥과 술을 이렇게 얻어먹은 그 몇 안 되는 분이 바로 제 눈앞에 역사의 산증인이 계셨네요. 네. 서봉수 구단이 애주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약주를 조금 하시나요? 조금 했습니다. 네. 애주가는 아니고요. 원래 맥주는 좀 했는데 그날은 뭐 식사하면서 소주를 했기 때문에 한 2잔 정도 그 정도 같이 하고 네. 고맙게 하루 잘 보내고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서봉수 구단이 고등학생 시절에 이제 프로 입단에 성공했고 사실 명인 획득한 건 굉장히 이른 나이였잖아요. 그렇습니다. 2단 시절에 이제 명인에 오르게 되는데 네. 그 고등학생 시절 서봉수 구단이 입단할 즈음에 그때부터 이제 입단대에 막 참가를 하셨다고요. 저도 제가 입단대 참가한 것은 1970년부터 입단대 참가를 했는데요. 선수 구단이 입단 직전에 저도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서봉수 구단은 뭐 일단 바로 직전에 최정상급의 아마추어 기사였고 저는 예선에서 주로 많이 뒀죠. 또 저는 바둑의 뜻이 그렇게 깊이 있지 않아 가지고 바둑을 좀 소홀히 해서 지금 이 실력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네. 임동경 원장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겸손하게 하셨지만 그 90년대부터 아마바둑계의 이 대부로서 또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그 10년대 중반에 그 지동배 우승이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결국 부단히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아마대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네, 노력은 하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저도 이제 아무래도 사회생활하면서 우선 먹고 사는 의식주 해결이 먼저였기 때문에 바둑을 그렇게 깊이 못했어요. 네. 저는 이제 건설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을 했고 해외 근무까지 하고 바둑을 오랫동안 떠나 있어서 나중에 바둑을 나이 들어서 들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실력이 안 나오는 것 같아 하고 뒀는데 지금은 뭐 나이 때문에 약해진 건 사실이지만 이제 나이가 서봉수 구단이 72살이 됐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기사 생활을 할지 몰라도 저는요 믿어요. 90살까지 좀 심한가요? 한 80살까지는 매년 그 기록을 세우면서 좋은 성적을 올릴 거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봉수 구단 하면 여전히 현역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바둑에 대한 열정이 절대 지치지 않는 분이 바둑계에 유명한 분 두 분 있습니다. 네. 루이나이웨이 구단, 서봉수 구단. 그 두 분은 항상 바둑의 진리를 탐구하고 호기심이 있고 정말 그 상대가 누구든 네. 뭐 후배이든 아니면 본인보다 랭킹이 한참 낮은 선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바둑 자체에 대한 호기심으로 네. 항상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분들이어서
앞으로도 진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0세까지는 충분히 계속 강해지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나라 최초로 1000승을 달성한 게 서봉수 구단입니다. 네. 그때 장수영 구단에게 승리를 거둔 걸로 기억하는데 999승에서 계속 연패를 당하거든요. 네. 이 주위에서 계속 1000승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기자분들이 와서 취재를 하고 지고 이런 게 이어지다가 결국은 이제 한국 최초로 1000승을 달성하는데 네. 그런 금자탑을 세우는 면, 또 남들이 좀 질 것 같다라는 승부, 또 거의 내용면에서 졌던 승부, 이럴 때 이겨냈던 오뚜기 같은 근성, 이런 부분이 어떤 서봉수 구단을 대표하는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성적이나 타이틀로 생각해 봤을 때는 조은현 구단이 가장 먼저 1000승을 달성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네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그 당시에 조은현 구단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는 다들 이 타이틀 보유자에게 도전하는 방식이었단 말이죠. 네. 그럼 타이틀 보유자는 한 5번기, 7번기, 3번기만 두면 돼요. 네. 근데 거기에 도전하는 기사는 뭐 길면 예선에서부터, 네. 짧아도 본선에서부터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고 올라가야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2인자였던 서봉수 구단이 먼저 1000승에 도달했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대국수가 좀 많을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최근에는 이 젊은 선수들이 거의 인공지능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흡수력도 대단한데 사실 젊은 선수들에 비해서 시니어 기사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활용도가 높지는 않거든요. 서봉수 구단은 인공지능의 수법도 굉장히 좀 흡수력이 높은 것 같아요. 서봉수 구단이 가진 장점 중에 하나가 네. 저도 이제 같이 막 연구를 하고 인공지능 시대 이전에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보면 정말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요. 네. 그 상대가 하는 말이 맞으면 이게 뭐 랭킹 302 선수가 이야기하든 아니면 진짜 누가 이야기하든 네.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런 게 이제 서봉수 구단의 장점이 아닌가 싶고 바둑이 강해지기 위해서라면 그런 모든 말에 귀담아 듣는 서봉수 구단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이야기는 당연히 귀담아 계시고요. 그래서 서봉수 구단의 바둑도 지금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이 서봉수 구단의 바둑에 대한 열정 어디까지 이어질지 또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자, 임동규 원장님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오늘 바둑TV에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네, 글쎄요. 이게 바둑에 대한 그 열정은 저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나이가 먹으면서 바둑이 약해지는 거를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나 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지만 서봉수 구단 정도는 아니지만 저도 좀 더 늦은 나이까지 바둑을 좀 더 사랑하고 네. 또 좀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박정상 구단 또 진로배 우승 결정국 전설적인 대국을 오늘 되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그냥 그 평소에 한국기원에서 이렇게 서봉수 구단을 마주할 때 그래서 네. 인사드리고 뭐 짧은 대화 혹은 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뵙는 서봉수 구단과 이럴 때 이 서봉수 구단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가 이번 현대바둑 80년 명국선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이분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이 후배 기사의 인사를 받아주시는 것만 해도 영광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어떤 한국 바둑의 어떤 발자취 역사에서 정말 빛나셨던 그런 전설들이 네. 시구나 오늘 다시 한번 느꼈고요. 앞으로는 한국기원에서 서봉수 구단을 뵐 때 좀 더 정중히 깍듯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제5회 진로배 본선 11국 정말 전무후무한 9연승을 달성했던 대국을 살펴봤습니다. 한국바둑 80년의 명국 6번째 대국이었는데요. 어떠셨나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또 명국 7번째 순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서봉수 구단은 진짜 욕심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바둑 열정이 어느 기사보다 강한 또 배움에 대한 열정이 아주 강한 그런 기사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아무리 젊은 기사라도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항상 물어봐요. 욕심쟁이이기 때문에 바둑이 더 열정도 강해지고 바둑 잘 두고 끝까지 바둑 그 기사로서 멋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나이가 좀 더 들더라도 바둑을 사랑하는 열정을 계속 키워서 한국 바둑의 살아있는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